안녕하세요. 최인희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원장입니다. 네, 2주 만이군요. 네, 원장님 한번 환하게 웃어봐 주시겠어요? 아. 살짝. 네, 좋습니다. 원장님도 한번 활짝 웃어봐 주시겠어요? 요새는 촬영 초에 사람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게 지금 요새. 아니 근데 활짝 왜 웃어보라고 했냐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가 요 앞니 사이가 좀 벌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앞니 사이 벌어진 분들이 병원을 좀 자주 찾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많아. 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다이아스테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니 사이가 벌어지면 특히 한국적 사고 방식으로는 복이 달아나 돈을 못 벌어. 뭐 그렇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좀 있죠. 네, 교정과 원장님 앞니 사이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일단 잇몸이 나빠서, 그리고 선천적으로 벌어지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악궁이 너무 커, 치아 사이즈가 너무 작아, 뭐 요게 이제 같이 합쳐지면 또 벌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 치아 이렇게 툭툭툭 치는 이런 교합적 문제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되게 많이 알지 않아요, 나? 뭐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나 젊었을 때는 앞니가 붙어 있었는데 나이 드니까 점점 앞니가 벌어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잇몸이 나빠져서 앞니가 약간 흔들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이 앞니가 벌어지면 어떤 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보여지는 바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기 안 좋지 않아요? 일단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그 환자분은 의식을 못하지만 교합이나 뭐 여러 가지 치주적인 문제 때문에 아래 앞니와 위에 앞니가 옆에서 땅땅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증가되거든요. 그럼 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내 앞니가 흔들리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앞니가 벌어지긴 했는데 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 그래서 치주가 나빠져가지고 만약에 그런 걸 방치해두면 나중에 이가 정말 많이 흔들려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니 벌어졌을 때 좀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교정으로 치료해야 되나요? 교정이 답일 때가 많죠. 하지만 교정으로 아닐 때도 있죠. 그쵸? 네, 뭐 물론 그렇죠. 굳이 교정이 필요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교정이 꼭 필요한 분들은 뭐 예를 들자면 정말 치아 개수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뭐 앞니 하나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교정을 해서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뭐 살다 보니 점점 앞니가 벌어지고 있어, 뭐 깨졌어, 그래서 이가 벌어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보철적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앞니 사이를 아주 간단하게 때우는 레진이라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라미네이트 또는 이제 크라운으로 씌우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앞니 사이 공간을 해결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레진도 있고 라미네이트도 있고 크라운도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상황에 이걸 각각 대입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제 레진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나 정말 치아 깎기 싫어요, 손상 없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는데,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 사이가 너무 멀어, 이가 좀 약간 흔들려, 아랫니 윗니가 잘 부딪혀, 이런 경우에는 레진을 또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 수 없이 보철적인 방법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보통 선택하고, 뭐 아랫니 윗니가 좀 부딪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도 또 잘 떨어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크라운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치료법들 중에 제일 비싼 것부터 순서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정. 네. 보철물? 네, 교정을 하는 라미네이트?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크라운이 비싸죠. 올세라믹 크라운,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렇게 씌우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라미네이트와 거의 대부분은 가격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좀 더 비용이 저렴한 것은 이제 레진 치료가 되겠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 평생 쓸 수 있나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죠. 그러면 솔직히 반 정도만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한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 10년? 기본적으로 그게 항상 우리 병원에도 목표고, 환자분들도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간의 어떤 한계? 한 10년 정도면 10년이면 뭐 잘 쓴 거 아닐까? 라고 보통들 생각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그 예쁘다는 크라운으로 진료하신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니가 점점 벌어져, 거리가 너무 멀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뭐 레진을 정말 공들여서 예쁘게 한다고 해도 결코 아름답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도 보면 앞니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좀 멀죠. 치아의 색깔이나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중장년층 이제 남성부분 환자분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오. 됐죠. 예. 그러면 뭐 이 유튜브를 보실 때 이 색깔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만 늘 앞니의 기준은 그분의 치아가 가짜 티가 안 나게끔 그분의 색깔이 가장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개 한 거 아니야? 예, 옆에 이 크라운도 물론 바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앞니 공간을 메꾸는 건 얘가 메꾼 거죠.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실제로는 크라운을 원래 씌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크라운을 처음에 씌웠을 때는 예쁘게 붙었었는데 잇몸이 나빠지면서 사이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위아래 길이도 뭔가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 치아가 좀 약간 내려오고 막 이래서 높낮이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철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앞니를 이제 이렇게 바꾸죠. 이것은 이제 기존의 크라운을 벗겨내고 다시 새로운 크라운을 끼워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진으로 떼울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분은 이제 충치와 치아에 이제 손상을 받아서 깨진 경우예요. 그리고 기존의 레진을 한번 떼웠었는데 그게 또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아파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레진을 떼우면 이 통증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해서 자연스럽게 앞니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크라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보신 건 이제 위에 치아 한가운데 대문니들이었고, 이제 아래 앞니 같은 경우도 보면 아래 앞니를 레진을 떼워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래 앞니는 대부분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실 레진을 했을 때도 뭔가 좀 애매해요. 또 아래 앞니가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면 꽤 많이 벌어지는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제 크라운을 해서 이렇게 사이를 다 메꿔주는, 이 경우에는 이제 앞니를 4개를 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칫솔질만 잘하고 크라운을 깨먹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도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조원님 생각보다 잘한다. 네, 이걸로 먹고 살아요. 고마워요. 칭찬해 주는 거죠? 누구나 다 이제 치아를 손상시키고 깎는 거를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불가피하게 이제 지금 보여드린 증례처럼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을 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과 의사가 꼼꼼하게 정도의 길로 올바르게 치료를 한다면 특별히 아프거나 문제 생기지 않고 오래오래 그리고 아름답게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너무 크라운 미워하지는 마세요. 네, 오늘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